반갑습니다. 네, 먼저 전반적인 시장 그림부터 그려가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이사께서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네, 좀 1월 들어서 시장이 좀 시원하게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 좀 아쉽죠. 일단은 신년 효과가 다시 한번 반영이 되게 되면서 추가 상승 나온지 여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생산자 물가에 이어서 소비자 물가까지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I 발표를 앞두고 좀 증시에서 부담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추가락은 좀 제한되고 있지만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아쉽고 그러면서 시장에 좀 부침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종목 장세, 테마 장세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게 되면서 좀 부담을 받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 IT, 2차 전지, 바이오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저께 호재가 나왔었지만 하루 만에 조금 이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그 반대로 트럼프라든지 그리고 트럼프를 포함한 어떤 미국의 어떤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합니다. 좀 전에 브리핑에도 나왔었지만은 조선주 상당히 강하고요. 해운, 전력, 자율주행 같은 트럼프 수혜, 정책 수혜가 되는 쪽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즉 오늘은 시장이 양극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의 양극화, 그 안에서 우리는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분위기가 좋은 쪽에서 놀아야겠죠. 잠시 후에 투자 포인트 좁혀가도록 하고요. 먼저 염정 부장의 시장의 한 줄 평, 오늘장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시장은 애매모호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눈치 보기가 나타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단기적인 해소에 대한 부분으로 변동성은 상당히 좀 축소됐습니다만 기대했던 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오전 대비해서 오후에는 수급이 좀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좀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는 최근의 모양새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방향성 모호가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일부 섹터로의 수급 유입만 있을 뿐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자체가 늘어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는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으면서 조선주라든지 일부 섹터로의 어떤 집중 현상이 좀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표 관련된 부분도 대기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있을 트럼프 취임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은 관망 모드가 조금 강한 가운데서 수혜 섹터 그리고 이에 따른 일부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섹터들 간에 약간의 좀 공방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특히 조선, 반도체 이런 수출 주도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오늘도 조선 왕조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경국 과장께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일단 연초 들어서 미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이는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과 관련된 수혜주에 대한 이익 실현 물량이 지속적으로 좀 출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일은 특히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강자로 군림하던 일라이 릴리마저 일단 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JP 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세럼 물량이 미국에서 좀 출회가 됐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달러 인덱스와 국채 금리도 다소 안정되긴 했지만 아직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저평가 국면에서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당분간은 추세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달러 환경에서 수출 주도형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선 반도체 정도로 수급 쏠림이 일단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25년 주도 섹터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실적 시즌이다 보니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이야기, 관심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긴 합니다. 실적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일단 오늘 엔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이 수주적인 흐름이 상당히 좋죠. 그러다 보니까 그 베이스로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 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LNG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군함이라든지 MRO 부분에서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 이슈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행복주아님께서 조선 너무 올랐성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지금 정말 과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접근 가능한 건지 잠시 후에 첫 번째 키워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시장 분위기부터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류홍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후에도 양시장 모두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진 않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는 가운데 소폭의 상승폭을 펴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제약바이오주들의 약세가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낙폭을 조금씩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테마 업종들이 상승폭을 펴내고 있는지 시장 전광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실적 테마에서는 시멘트주가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더 확대하고 있고요. 조선과 반도체 설계가 상위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기 테마에서는 양자암호, 해운물류, 자율주행이 상위단에 차지하고 있고요. 단기 테마에서는 조선 MRO, 경영권 분쟁, 피팅 관련주들이 상위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업종 상위에서는 조선과 해운, 항공과 금융 섹터가 1등부터 4등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테마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양자암호 관련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양자 컴퓨터가 실용적으로 쓰이려면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발언하고 메타의 저커버그 CEO 역시 양자 컴퓨터 기술에 대한 회의감을 내비치면서 급등 이후 약세를 이어왔는데요. 지난밤 미증시에서 최근 폭락을 보였던 퀀텀 컴퓨팅, 리게티 컴퓨팅, 아이온큐 등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반등을 보이면서 국내 관련주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첨단소재와 코이버, CQ센 등이 두 자릿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조선주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주, 조선 MRO 관련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LNG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의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LNG 수출 허가 보류를 해제하고 신규 수출 터미널을 신속히 건설해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할 경우 앞으로 5년간 LNG 수출 용량이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러한 전망 속 LNG 운반선 발주 확대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국내에서도 조선주, 조선 MRO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엔진은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이 시각 현재도 9.4%, 6%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해운주들의 강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6일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연관성이 크다고 판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군사기업 리스트를 갱신한 가운데 세계 최대 해운사 중 하나인 중국 국영선사 코스코가 미국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의 거래 제한으로 인해 생긴 공백을 다른 해운사들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경쟁 해운사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이에 따라 국내 해운주들도 수혜 기대감 속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현재 흥하해운이 6.5%, HMM이 6.3% 강세입니다. 이외 오늘 전선과 전력설비주, 우주항공과 자율주행, 그리고 은행이나 손해보험과 같은 금융섹터도 상승폭을 켜내고 있고요. 반면 일라이릴리의 4분기 실적 우려감 속 국내 비만약 테마도 투심이 약화되고 제약바이오주들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한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섹터 이슈 좁혀가겠습니다. 조선부터 갑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도 의견이 분분하죠. 조선 그동안 안 오른 거다, 이제 적정가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양측으로 의견이 갈립니다. 정태근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기준으로 해서 차트를 넓혀보게 되면은 아직 갈 길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 아직 덜 올랐다 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차트 넓혀서 보게 되면 아직 갈 길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뭐 호재될 만한 것들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LNG 수혜뿐만 아니라 뭐 MRO까지 얘기 나오는 사항들이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전미 철강노조가 잘 아시겠지만 소송 제기했었잖아요. 중국 해운업이나 조선업 쪽으로 했던 부분도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또 제재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이제 2028년 이후에 또 수주 물량을 채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삼성중공업이 또 이슈의 중심이 있는데 결국 LNG 투자를 재개하게 되고 생산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용이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용이 많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 천연가스 개발을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해양 플랜트 쪽으로 시선이 돌게 되는 거죠. 그 소위 말하는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 FLNG 이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이 부각이 좀 된 거죠. 전체 매출에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해양 플랜트 부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FLNG 이런 이게 포함이 된 해양 플랜트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한 20%가량 차지하거든요. 한국조선해양도 있긴 한데 거긴 2%라서 삼성중공업의 비중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연유로 해서 오늘 삼성중공업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2023년도 상반기 그리고 작년 상반기를 보게 되면은 조선 3사가 다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지금 가는 것도 이상하진 않다라고 봐요.
최근에 뭐 LNG가 부각이 됐다가 MR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씀 드리고 하냐면 업종 내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현대중공업이 12월 10일 이후에 먼저 치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오션이 시간차를 두고 MRO 때문에 12월 20일,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또 12,000 돌파. 그러니까 업종 내 순환매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어느 거 선택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단기간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차트를 넓혀보게 되면은 아직 갈 길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정 기다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보도록 할게요. 네, 그동안 사실 조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 좋다 의견 주셨고 어떤 종목 좋아요 질문 드렸을 때 그냥 바스켓 매매하세요. 다 담으세요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일단 추가 질문은 들어가진 않고요. 참고로 오늘장 유망주에 엔진 등 관련 기자재 종목이 2종목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마지막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반도체 갑니다. 오늘 AI 반도체도 뭐 조선에 좀 가려져 있는 듯하지만 그래도 나름 시세가 견조하게 잘 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TSMC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그 AI 일반 뭐 반도체하고 경쟁 구도는 좀 다릅니다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읽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염정 부장께서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네. TSMC 같은 경우에 내일자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거고요.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보다는 올해 연간 전망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는 좀 주목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은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CES에 대한 효과도 일부는 좀 소멸됐다라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게 AI 반도체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TSMC 같은 경우에는 뭐 4분기 실적 뿐 아니고요. 작년 연간 실적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넥스트는 이제 올해 어느 정도의 매출 성장성과 함께 그리고 이에 따른 투자 규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 전망치 그리고 투자 지출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AI 시장에 대한 성장폭, 올해 성장폭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TSMC를 통해서 반도체 칩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TSMC가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65%에 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지금 반도체 섹터 내에서 AI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는 뭐 IP 설계 회사 쪽에 대한 부분에서 일부 좀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다. 좀 국한된 시장 내에서 수급 내에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조금은 좀 차별적인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만 SK하이닉스는 재차 20만 원 선에 대한 터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반도체, HBM 장비 쪽에 대한 부분에서 한미 반도체 오늘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오늘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3단계로 나누면 적극 매수, 중립, 매도 의견. 어디에 좀 의견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중립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중립 의견에서 관망에서 만약에 이제 말씀드린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AI 반도체 쪽 관련된 시장 쪽만 저는 접근이 지금 용이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레거시 쪽이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선별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선별 작업의 중요한 키워드는 AI 반도체 키워드였습니다. 다음 테슬라 목표가 $800까지 제시했습니다. IB 쪽이고요. 모건스탠입니다. 어제 사실 방송 중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 목표가 상향 조정의 근거가 중요하겠죠. 결국에 자율주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로봇, AI 산업, 우주 산업도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김경국 과장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일단 연초 들어서 로봇 관련주의 급등세 시현 이후에 자율주행 섹터도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일단 트럼프 2기와 함께한 정부 효율성 부서의 수장으로 임명이 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밀어주기 위한 자율주행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연방 틀을 교통부의 우선순위로 삼을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교통부에서 자율주행차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정책 담당자까지도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테슬라 밀어주기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자율주행 종목들이 강한 반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실제로 특히 동영상 관련 IP 개발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칩셋 미디어가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구글, 퀄컴과 함께 차세대 비디오 생태계인 APB 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일단 트리거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사는 차량용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NXP 그리고 인피니온 같은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 퀄컴 칩이 탑재되는 노트북에 비디오 관련 IP를 공급한 레퍼런스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에 직접적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업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작년 부진했던 자율주행 섹터의 올해 전망은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사요? 일단 오늘 기술적으로 급등 구간에 네.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작년에 주가가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오늘 급등에서 따라가는 모양은 좋지 않고 일단은 가격 조정을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기다렸다 매수 의견이시면 자율주행 테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다만 단기간에 이 과열했던 종목들은 발빠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 내용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자, 양자. 엔비디아에서 첫 양자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그 전에 양자 컴퓨터 상용화까지 한 20-30년 걸릴 거라는 이야기는 왜 했는가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뭐 어찌 되었든 간밤 미증시에서 양자 테마 급반등세,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의 흐름. 하청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제 뭐 오늘 올라가기 전일 미국장에서 올라간 거는 요 이제 엔비디아의 GTC 이유가 아닙니다. 일단은 비라일리 증권에서 양자 컴퓨팅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리게티 컴퓨팅이라든지 기타 종목군들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말을 했고요. 기술적 반등에 더불어서 이런 이 IB에서의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주가가 40%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 40%대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지금 붙어 있는 게 오늘 이제 오전장에 GTC에서 양자의 날을 개최했고 여기서 젠슨왕이 업계 리더들과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다. 그래서 뭐 좀 좋은 얘기들이 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추가적으로 붙어주면서 지금 대의장에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젠순왕이 먼저 기조연설 때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약간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15년에서 30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저커버그까지 좀 길게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향후에 어쨌든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급반등이 워낙 과격하게 나오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 장에서도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슈가 얼마나 연속적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예, 일정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정 전까지는 양자 이야기가 시장에서 거론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3월 20일 목요일 GTC 2025에서 양자의 날 소개, 양자의 날을 처음으로 이 행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3월 20일입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양자 테마 움직임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수급 특징주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권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전장에는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잡히다가 11시가 지나면서 기관은 매도 전환했습니다. 엇갈린 수급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까요? 오늘 양주체 큰 부분에서는 같지만 디테일에서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섹터는 겹칩니다. 반도체 투톱과 조선을 매수했고 또 네이버를 동반 매수했는데요. 섹터 안에서 각기 선택한 종목은 다릅니다.
우선 반도체에서는 외국인은 SK하이닉스, 기관은 삼성전자를 매수했고요. 조선 섹터 안에서는 외국인은 삼성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을, 또 기관은 HD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을 담았습니다. 네 종목 중에서 수급면에서 보다 특징적인 종목은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인데요. 외국인은 삼성중공업에 대한 매수 기조를 연초부터 계속해왔고요. 한화오션은 기관이 새해 들어 2거래일 빼고 8거래일이나 순매수했습니다. 지금 5%대 상승하면서 8거래일째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오늘 조선주 안에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 최소 6종목이나 됩니다. 외국인의 네이버 매수 흐름은 새해에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네이버의 2대 주주 블랙록이 네이버의 지분을 확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외국인은 오늘로써 네이버를 9거래일째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장 초반 2% 중반대까지 상승하다가 현재는 1.48%대에서 상승, 20만 4,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오늘 함께 매수하는 종목 에코프로 BM이 있고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동반 매수에 잡혔습니다. 에코프로 BM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동반 매수가 잡힌 건 특징적인 부분일 텐데요. 확실히 오늘 순매수 상위주의 반도체 장비주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 ISC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국인은 HPSP와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을 매수했고요. 기관은 주성 엔지니어링과 ISC를 담았는데요. 이 중에서 수급 특징이 있는 종목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ISC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주성 엔지니어링을 새해 들어 이틀 빼고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요. ISC는 연말부터 기관이 꾸준한 관심 보이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5%까지 상승한 후 3.28%에서 움직이면서 현재 34,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외국인은 코오롱 티슈진 매수했는데요. 코오롱 티슈진 이 새해부터 상승세를 키우던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기관은 대주전자재료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매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거의 반도체를 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담아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안 짚어볼 수 없겠죠. 정태근 의사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두 가지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개장은 일단 미국 기술주 영향보다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물가 지표가 좀 안정적으로 양호하게 좀 발표가 되게 되면서 이 반도체 쪽으로 좀 힘을 좀 실어줬다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대비해서 또 하이닉스가 또 강한데 그건 아마 이것도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2024년 연간 ICT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거든요.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HBM을 포함한 고부가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첨단 패키징 수출 확대를 내가지고 반도체 수출이 작년에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은 HBM을 포함한 고부가 제품이거든요. 근데 HBM 얘기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수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에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물가 지표 그리고 수출 동향 이 두 가지 연유를 내 가지고 오늘 하이닉스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최근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CPI가 예상치에 부합을 하게 된다라면은 다시 이제 연초에 그랬던 것처럼 월초에 그랬던 것처럼 아마 신년 효과가 다시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년 효과가 다시 한번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20만 원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봐야 될 많은 대외 요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달은 적어도 어떤 신년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중점적으로 흐름 놓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기준선, 가늠자 정도의 역할로 보도록 하고요. 다음 대주전자재료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 방송하는 중에 갑자기 대주전자재료 등의 종목이 급등을 해서 그 이슈를 체크해드리긴 했는데 테슬라 모델 Y가 중국에서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납품하는 기업들이 시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이슈도 체크해 주시면서 염정 부장께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방송하는 중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 이후로 2차 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좀 급등이 나왔고요. 여기에는 이제 테슬라 Y의 우리나라 양극재와 응급제 업체들의
그에 대한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일제히 관련된 종목들, 뭐 양극재, 음극재 업체들뿐 아니고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지금 급등이 나왔고요. 이제 수급의 이동이 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는 오늘 추가적인 2차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장 종가 기준으로 한 19% 급등이 나왔고 오늘 추가적으로 한 8%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자세히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2차 전지 종목들,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를 대표하는 양극재 업체들이라든지 이 종목들의 고점은 2023년 2분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대주전자재료의 고점은 2024년 7월경이었습니다. 7월경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보면 뒤늦게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대한 부분은 실리콘 음극재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차세대 배터리 쪽으로 실리콘 음극재 쪽이 조금 더 부각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의 어떤 전반적인 볼륨 성장이 아주 빠르진 못하지만 그 한정된 그 볼륨 내에서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은 또 추가적으로 리포트 효과까지 같이 동반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도 대주전자 재료의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탑재 그리고 2025년에는 신규 탑재 모델 최소 5종 이상이 추가될 것이다 라는 부분과 함께 내년부터는 전고체 소재 쪽이라든지 그리고 CNT 도전제 쪽에 대한 부분도 성장 잠재력이 꾸준히 지속된다라는 부분으로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은 기존 우리 양극재 업체들, 기존의 음극재 업체들과는 조금 주가 추이가 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양극재 업체가 각광을 받았을 때 음극재가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는데 이 차별화 움직임이 이번에 나올 수 있을지 대주전자 재료 중심으로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후장 유망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당연히 조선의 날이기 때문에 조선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종목이네요. 예, 한화오션부터 한번 체크 포인트 볼까요? 일단 작년부터 이어진 조선주의 랠리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일단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모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내러티브에 의한 상승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트럼프 당선인의 LNG를 포함한 화석 연료에 대한 확장 정책의 실현을 위한 한국 조선업에 대한 협력 요청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연말 발의가 되었던 중국 해양산업 견제 그리고 미국 조선업 부양을 위한 미국 조선업 강화법의 직접적 수혜를 한국에 있는 조선업체들이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주잔고까지 쌓아두고 향후 2년간 안정적인 실적 시현을 예상하고 있는 한국 조선업체들의 수급 쏠림 형상은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직접적 수혜를 받게 될 하나오션의 랠리 또한 올해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조선이 좋다는 건 저희가 앞에서 다 나눴기 때문에 간략한 투자 포인트 한화 엔진 들어갑니다. 하창한 본부장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이제 수주잔고가 압도적이라는 점, 엔진은 우리나라가 지금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친환경선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모든 것들이 하나 엔진에서의 이런 수급 기조, 그리고 이 종목의 엔진 중에서도 가장 크게 올라가는 이유가 단연 이 가시화되는 수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들은 향후 LNG선이라든지 기타 지금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들고 왔습니다. 예. 다음으로 제일일렉트릭 가겠습니다. 전력망 역시 이제 미국 이벤트인데 정태근 이사께서 가지고 오셨네요. 네, 일단 간단합니다. 오늘 자율주행차 다시 부각되는 거 보게 되면은 순환매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산불이시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전력설비 쪽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정부 주도 수주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미국 전력망 훼손으로 인해 가지고 수혜가 예상되는, 그러니까 미국 쪽에 좀 이제 납품이란지 그리고 수주 이슈가 있는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일렉트릭이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나온 네 종목 중에서 디어유가 가장 좀 신선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인트가 중국이에요. 염정 부장께서 가지고 오셨나요? 감사합니다. 신선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이제 중국의 텐센트 뮤직과의 협업을 통해서 정말 신선하게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타났는데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지다가 최근에는 카카오엔터가 이제 플랫폼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경쟁 구도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 효과에 대한 부분이 카카오엔터의 어떤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카카오엔터 역시도 그 디어유와의 협업, 시너지가 조금 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단기간의 리스크보다는 중장기적인 저는 외형 성장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한 2배 정도 성장성을 올해 같은 경우에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전망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으로 올해 연간 성장에 대한 부분 30% 이상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미래님께서 계좌 디어유 뜨거워서 디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어유까지 오늘의 종목 받아봤습니다. 네 분과 함께했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